안녕하십니까. 수학만학원 최재형 원장입니다. 이제 새학년의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학년의 시작을 알리는 1학기 중간고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마다 어떤 성격, 성향 다 다르고요. 학습 수준, 목표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 또 시험 전후로 나오는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나 행동들도 굉장히 다른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시험을 끝나고 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유형별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날 보면 쟤는 뭐지?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그 어떤 애보다도 이해 안 가는 그런 날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 안 가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태별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자녀 이해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한 명에서 많으면 한 3명 정도까지 자녀를 보시겠지만 저희는 몇십 년째 고등학교 애들만 보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난 반응들, 학생들의 어떤 반응들이 좀 유형화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해결책,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 부분을 부모님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떠한 반응이 나오더라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냥 잠깐의 반응만 있고 그리고 이제 1주, 2주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같은 어떤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긴장력.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잘해오던 학생인데 시험만 보면 긴장해서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장 트러블이 났다든가 아니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한 10번씩 읽는다든가 OMR 카드를 작성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청심환도 먹여보고 시험 못 봐도 돼. 그냥 긴장하지만 말고 봐 라고 얘기를 해줘도 잘 고쳐지진 않아요. 근데 이때는 좀 무뎌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험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좀 무디게 본인의 실력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건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학교 시험만큼 긴장감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이제 만약에 50분 동안 보는 테스트가 있다면 그걸 40분 아니면 30분, 35분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줄여서 굉장히 좀 급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 학교 시험이 아니더라도 조금 비슷한 긴장감을 주게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시험 볼 때 계속 그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이 테스트 볼 때 그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되게 신경은 쓰이겠지만 더 긴장감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잦은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무뎌지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멘붕형. 시험 끝나고 딱 와서 진짜 멍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멘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잘 봤냐? 라고 물어봐도 몰라, 모르겠어. 그냥 다 망친 것 같아.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라도 말을 하면 다행이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속 터지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전체적인 점수 또는 전체적인 시험 볼 때 그 상황만 생각을 해서 그냥 딱 멘탈이 나가 있는 경우예요. 대부분 이제 본인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학생들이 시험을 좀 망쳤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러한 현상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한동안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뒷날 시험에 영향을 되게 크게 줄 수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보이는 학생들은 시험 중에는 아예 채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라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열심히의 기준이 다른 학생의 열심히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목표가 너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 5등급 정도의 실력인데 그걸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 시험 볼 때마다 멘붕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단계가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5등급 애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3등급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1등급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죠. 특히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고1 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 성적을 자기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중학교 때 성적만 기억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을 딱 봤는데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가올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충격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위치는 어디고 어디서부터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조금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수요. 시험 끝나고 다 실수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 아는데 실수했어. 다 풀어놓고 답을 잘못 적었어. 다 풀어놓고 OMR 카드에 엉뚱한 걸 적었어.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조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을 8이라고 쓰는 건 실수겠죠. 진짜 답안지를 봤더니 다 잘 풀었어. 그리고 다 답을 풀어놓고 답을 적을 때 진짜 2번이 답인데 3번이라고 적었어. 이런 것도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잦은 학생이라면 이것도 고쳐야죠. 그래서 풀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할 때 답이 명확하게 보이고 문제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제대로 체크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학생들,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 문제의 조건을 못 보고 푼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쭉 풀었는데 그 조건이 있었네? 나중에 한 거예요. 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기본 조건들, 그것들을 거의 신경 안 쓰고 푼 거예요. 이런 거를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한마디만 딱 해주면 맞다! 그러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경험 부족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이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라면 더 충분히 연습이 좀 필요하고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풀어놓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하고 전혀 딴 걸 풀어놓고 이걸 실수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제일 위험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수업 나간 부분들을 복습을 할 때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줘도 너 이거 모르네? 그러면 알아 이거 실수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 좀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잦은 테스트를 봐서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대충 알았을 때 나오게 되는 어떤 문제점들, 그 대충 알게 됐을 때 어떤 좀 약간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빨리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알아서는 틀릴 수뿐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왜 어떤 문제가 실수한 거야? 라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하고 이제 1대1 상담을 하는 편인데 1대1 상담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갖고 오라고 해서 실수한 문제를 다 찍어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실수하는 애들은 한 5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렇게 실수의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세상 밝은 형.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유형의 학생 유형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든 말든 그냥 세상 밝은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참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험을 망쳤는데 시험이 망쳤든 잘 봤든 간에 그냥 시험 끝났다고 세상 밝은 애들이 있어요. 막 웃으면서 나가서 논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정말 속상하죠. 그러니까 혼을 낸다고 잘 되지도 않아요. 혼을 내면 막 웃으면서 그냥 다음에 잘 볼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다음에 무조건 잘 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세상 밝은 학생들. 성격이 그렇게 밝은데 성적까지 좋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작정 혼을 낼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진짜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잘 볼 거라면 어떤 식으로 어떤 목표까지 어떻게 잘 볼 거야? 그러면 계획을 짜보자. 그럼 거의 주 단위로 계획을 꼼꼼하게 좀 짜주고 지킬 수 있게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계획을 짜주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특히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주 단위 계획이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이 계획이 밀려요. 그러면서 되게 해맑게 이거 주말까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말까지 못하죠. 다음 주까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쌓이는 게 많다 보니까 못해요. 그러면 또 세상 밝게 그럼 계획을 다시 짜면 돼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짜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돼서 다시 기말고사 때까지 하나도 계획이 지켜지는 게 없는 그런 식으로 그냥 쭉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게 밀리게 하지 말고 계속 주 단위로 체크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 계획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그 밝은 성격으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좀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학생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상 슬픈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막 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있으면 참 물어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진정돼서 또 물어보면 또 막 글썽글썽거리고 또 위로만 하다 보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면 다음 시험 준비를 되게 잘해서 다음에 좀 나아지면 좋은데 그렇게 몇 일 슬퍼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슬퍼만 하고 다음 계획이 없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난 여태까지 뭐 한 거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슬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 대부분이 열심히만 해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봐도 되게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런데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본인이 더 잘 아니까 속상한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꼭 봐야 될 것들이 있고 본인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손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적은데 앉아있는 시간만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과감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려, 저거 버려, 이거 한번 버려. 야, 이 학원 필요 없으니까 일단 버려. 야, 일단 이것만 해보자. 야, 대입에 크게 상관없대. 이것만 해. 라고 부모님들이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부모님들의 결단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포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좀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이 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엄마도 걱정이긴 한데 이 과목을 버리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애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버렸는데도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거에 어떤 신경이 좀 덜 가는, 그러니까 안전은 있지만 이게 계속 걸리적거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과감하게 야,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버리자. 대입과 관련 없어.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해도 지금 학생 상황이 더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진짜 주요 과목에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부 시간이 굉장히 긴데 성과가 안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이 과감하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세상 분석형. 세상의 모든 어떤 시험을 본인이 다 분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험을 자기 시험의 어떤 못 본 부분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을 잘했을 때 얘기긴 하지만 분석하는 것 자체는 좋은 얘기예요. 뭐 시험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시험에서는 몇 프로의 문제가 특정 문제 중에서 나왔고 학생들 중에서 몇 프로가 틀렸던 문제니까 자기는 틀리는 게 당연하고 이 문제는 실수할 만한 문제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당연해. 그런 식의 어떤 분석을 하는데 학생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확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주변 학생들의 어떤 푸념을 모아서 자기의 시험 성적을 좀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교 1, 2등 한다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야지 뭐 그냥 그 정도지 어떤 문제집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런 분석을 잘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 2, 3등급 학생들이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노력은 따르지 않고 또 본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핑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원인을 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매번 이제 이 근처 학교 모든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약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을 예측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에 시험의 최종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시험의 흐름을 또 출제 분위기를 그리고 학교 시험의 어떤 대책, 어떤 방법론을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100% 적중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문제집을 풀었고 수많은 문제집을 보고 있고 수많은 어떤 문제 분석을 해왔던 저희도 그렇게 어려운데 학생들이 그걸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건 정말 가능할까 싶어요. 아무튼 분석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인데요. 이런 분석을 좀 했던 학생들도 보면 자기의 어떤 공부했던 그 패턴을 180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들어보면 갑자기 내가 다니던 학원에 뭐 다 세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세 개의 학원을 다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세 개의 학원을 다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 인강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집 이게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문제집으로 자기가 풀던 문제집이 있는데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문제집으로 싹 세팅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존보다 공부량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갖고 와봐.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히려 공부량이 주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리고 하루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너무 큰 변화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이 너무 대책 없이 막 방법론을 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좀 자제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학생의 말은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가 나름 고민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바꾸는 걸로 유도를 하시는 게 그렇게 타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던 과목에 좀 5과목에 대해서 다 방법을 바꾼대. 그러면 넌 이 과목이 제일 문제니까 요건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맞으면 다음번엔 이것도 바꿔보자. 차근차근 바꿔. 너무 많은 행동의 변화보다는 가장 큰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험 후에 학생들이 나오는 어떤 반응들을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이 봤던 유형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부모님 자녀분들하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욕심이야 다 전교 1등을 했으면 좋겠고 1등은 아니더라도 성적이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는 학생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저는 공부가 식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죠. 그리고 학생이 먹고 싶다면 어떤 사내 진미도 사다 줄 의향도 있습니다. 뭐 강제로 수저를 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편식을 하지 말라고 밥 먹는데 앞에 앉아서 계속 잔소리도 할 수 있어요. 강제로 수저를 두고 강제로 먹게 만들 수는 있는데 먹고 소화하는 건 학생인지라 진짜 먹기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먹기 싫다고 하는 걸 강제로 먹여놓으면 배탈 나서 배 아프다 그래요. 밥 먹기 싫어하면 밥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쌀과자도 만들어주고 쌀국수도 만들어주고 쌀과 친하게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정말 진짜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학생 입맛에 맞게 계속 먹여서 점점점 먹는 거에 익숙하게 만들든가 저는 이런 부분이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보다는 더 요리를 잘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받아들일지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뭐 아직도 저희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고 좀 체계화하고 방법론을 찾고 학생을 꾸준히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학생들마다 성향과 학생들 같은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방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학생한테 관심을 갖고 이 학생이 지금 이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학생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해결책을 찾아갈 수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중간고사 자녀분들 모두 시험을 잘 보길 기원합니다. 혹시 잘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 봤다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에 집중하고 좋은 방법을 찾고 학생의 성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